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정말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동반 올랐고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등과 함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기로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유가를 거의 2%나 상승시키기도 했고요. 또 일라이릴리, 미국의 제약회사죠.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의 이 치료제 3상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부담 요인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 추가 부양책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날이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이 당사자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로 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의 마감 동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현지 시간 3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틱톡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안도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일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7천 명에 달했는데요. 이전에 6만 명에 달했던 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던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중국 금융정보업체죠. 차이시는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올라서 52.8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도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다만 미중 갈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사들에 대해서 며칠 안에 조치를 내릴 것이며 이 틱톡 외에 다른 중국 기업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반대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45일 기한으로 마무리되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상황은 다소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신규 부양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현지 시간 3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이 민주당은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협상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알려져 있고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을지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중에 오름폭을 더 키워서 236포인트 올랐는데요. 26,64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1900선을 터치하면서 이날 문을 닫았는데요. 11,000선에 거의 가까이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7% 넘게 올라서 3,294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날 역시나 계속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며 기분 좋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먼저 요즘 관심이 많은 금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2,000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다가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달러 가치가 소폭 상승하고 또 추가 부양책을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밤 사이 국제 금값은 0.2%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0.28% 올라서 1,991.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등락폭도 있었지만 결국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제 유가도 올랐는데요. 꽤 크게 올랐습니다. 1.4% 올라서 40.85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의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이 상승폭을 되돌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3년물과 5년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금리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0.556%에 마감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지난 밤 사이에는 0.27% 소폭 올라서 93.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항공업계가 다음 달이면 만료가 되는 정부의 항공사 급여 지원 기한, 여기에 대해서 직원 수만 명이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 지원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9월에 만료되는 2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서 지난 3월에 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으로 CARES 액트에 따라서 항공사의 총 고용 인원의 9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50억 달러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30조 원 정도에 달했는데요. 이 지원 프로그램이 기한이 오는 9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6개월이면 항공 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기한을 6개월로 정했었는데요. 하지만 7월 들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여행 수요와 비교했을 때 70% 이상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항공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는 오는 10월에 대량 해고를 예고를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직원 3만 6천 명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명 정도가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표심을 활용해서 의회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공승무원협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항공사의 어려움, 항공사의 해고는 백악관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23명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업계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의 인수를 결정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5% 넘게 급등을 했고 또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주식을 30% 정도 일부 지분 투자만 할 거면 하지 말고 아예 틱톡의 지분 100%를 모두 다 사라.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지분 30%만 산다면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더 해보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틱톡을 미국에서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틱톡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검열
진열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 지분 30%만 사게 된다면 완벽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거면 이 100%를 다 사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매각 금액 가운데 일부를 그 정부에 배상해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틱톡과 미국과의 관계는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와 같다면서 미국이 없었으면 뭐 틱톡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면서 최소한 30%는 배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게 될 가격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인수했던 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2016년에 있었던 링크드인이었습니다. 27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투자자들이 틱톡의 기업 가치를 여기기로는 현재 거의 한 500억 달러 정도를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500억 달러로 인수하게 된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사상 최대의 이 가장 큰 인수합병 규모가 될 텐데 여기에다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될 우려까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9월 15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 당연히 사용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의 특징주를 들고 왔는데요. 주거 상업용 보안업체인 ADT가 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벤처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ADT의 개장 전 주가는 80%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보면요. ADT는 5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서 ADT의 설치와 서비스 전문적인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구글의 네스트 하드웨어와 서비스 등과 결합을 할 계획인데요. 구글은 새롭게 생겨나는 이 ADT의 클래스 B 보통주 지분 6.6%를 확보하는데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48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은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 딜은 3분기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공동 마케팅과 제품 개발, 또 추가적인 지원과 교육 등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793억 원 정도를 양사에서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ADT는 올해 구글 기기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통합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전기차 업체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니오, 니콜라, 워크호스,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 업체가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라고 하는 스펙 기업과 합쳐져서 스펙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는 지난 밤사이에 17%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CNBC의 제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Move over 니콜라라고 했습니다. 니콜라 저리 비켜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할 기업은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상업용 운송 회사들을 타깃으로 하는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쉐보레 크루즈를 만들던 미국 GM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어서 그런지, 그렇다면 미국 내 일자리가 높아지겠죠. 그 때문이라서 그런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연설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로드스타운은 이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와 스펙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는 4분기까지 협상을 마치고 이제 시장을 상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로드스타운이 사용하게 될 심볼은 라이드, RIDE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17% 정도 급등했고요. 굉장히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